안녕하세요. 코하 투더골드문 진행의 이정원입니다. 미국의 10월 인플레이션율 PPI 발표가 났습니다. 전월 대비해서 0.2% 상승했고 예상치보다 0.4% 하회했는데요. 대부분의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은 상승 마감했고 나스닥과 좀 디커플링 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오늘 어떤 자세로 투자에 임하면 좋을지 오늘 초아 전문가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초아 전문가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코인 뉴스 읽어주는 비트초아입니다. 자, 우선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제 나스닥이 좋은 흐름을 보여준 상태라 많은 분들께서 더 궁금함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특히나 PPI죠. 생산자 물가 지수가 CPI 저번에 발표된 인플레이션율 발표와 더불어서 같이 예상치보다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나스닥이 상승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방금 우리 저번이죠. 이틀 전에 우리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지금 다른 거시적인 이슈들 때문에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하락의 원인이 대부분 기술적인 원인 그리고 FTX의 파산과 관련이 돼서 좀 디커플링이 돼서 움직이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보실 때도 디커플링이 얼마나 유지가 될 것인지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지 보시려면 전체적인 거시적인 이슈뿐만 아니라 이 전체적인 코인 그리고 코인에서 있는 기술적인 이슈들까지 같이 살펴보셔야 한다고 생각돼서요.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하셔서 전체적으로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투자에 임하셔야 하는지 많이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락의 원인은 기술적인 원인이었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현재 디커플링이 좀 보이고 있는데 이런 현상 지속되는 거 우리 시장에 좀 좋은 걸까요, 초아님? 사실 네. 디커플링 되는 게 맞긴 한데 이런 모습 보이는 게 좋지는 않아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거는 네. 거시경제가 어쨌든 나빴더라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악재 그리고 악재로서 사용될 수 있는 재료의 증가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거시경제라도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큰 어떻게 보면 큰 사건이죠. 네. 전체 세계 시총이 3위 정도의 거래소의 이런 파산이라는 건 결국에는 투자한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고 지금 인원이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파산에 피해를 본 인원들이 많이 늘었고 특히나 미국이나 유럽 쪽의 인원이 더 많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런 시장에서는 더 하락할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지만 거시경제가 그나마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점점 이제 피크아웃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돌고 있고 네네. 전체적으로 CPI도 낮게 나와서 PPI도 같이 살펴보셨어야 되는데 사실 그 두 개가 영향이 많이 주고받죠. CPI가 낮게 나온 이유도 PPI에 있을 수 있고 네, 맞아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거시경제라도 좋기 때문에 그래서 피크아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원래도 이제 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사실 디커플링 되는 게 정상이지만 네. 이렇게 나쁜 쪽으로 디커플링 되는 게 아니라 원래는 이제 좋은 방향이 네, 있죠. 맞죠. 네. 다른 것들이 안 좋았을 때 해칭 수단으로서의 많이 좀 기대감 같은 걸로 인해서 상승해주는 그런 디커플링이 일어났어야 되는데 이런 모습은 사실 반대되는 모습이죠. 네. 오히려 기술적인 악재가 터지게 되면서 전체적인 시장을 좀 못 따라가주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다른 것들에 비해서 이런 거시기적인 문제들이 좀 있지 않기 때문에 좀 하락을 좀 막아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 주에 아무래도 PPI 발표가 나면서 예상치보다 하회했던 점이 좀 미증시 상승을 이끌었고 우리 비트코인은 FTX 사태 때문에 하락은 하긴 했지만 다시금 조금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이번 주 주요 일정 관련해서 어떤 것들 이슈 살펴보면 될까요, 초아님? 네, 우선은 이번 주에 있을 이 이슈들은요, PPI 발표가 이미 났죠. 네. 그래서 이걸 CPI랑 같이 좀 비교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경제지표 발표가 많이 나왔어요. 특히나 중국 쪽에 이제 모습들을 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빅테크의 구조조정이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똑같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빅테크 구조조정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빅테크 기업들의 이제 앞으로의 움직임, 방향성 같은 것들도 살펴보실 겁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거시적 이슈 플러스로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적 이슈들 또한 많기 때문에 샘
샘 뱅크먼과 루나 사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면서 후오비 창업자가 네. 이제 3AC랑 루나 사태의 주범 영씨도 샘 뱅크먼이다라는 네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USDC 우리 서클사죠. 네. 서클사가 애플페이를 이제 좀 결제 시스템에 도입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결제 코인들까지 같이 살펴보실 겁니다. 네, 이렇게 거시적 이슈, PPI와 또 CPI를 비교해 주실 거고요. 경제 지표 발표와 또 빅테크의 구조 조정 아직 끝나지 않았던 점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살펴보면서 얘기 나눠볼 텐데 우리 이번 주 또 영국에서 인플레이션 보고 또 청문회가 있습니다. 이번 그것까지 좀 오늘 챙겨보면 될까요, 초아님? 우선은 이제 네. 유럽 시장은 사실 좋지 못하다는 건 이미 다 알아서 이게 네. 시장에 반영이 되는 게 사실 미비하더라고요. 그 전에 있었던 것들도 살펴봤을 때 좀 미비하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같은 상황에선 당연히 살펴는 보겠지만 시장에 굉장히 악재로서 작용되지는 네.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히려 내일 있을 이제 리플 같은 경우에 소송이 있거든요. 재판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그것과 그리고 위믹스 같은 경우에 상장 유예가 내일 또 결정이 되기 때문에 상장이 또 잘 유지가 될지 아니면 이제 네. 폐지가 될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게 오히려 한국 시장에서는 더 네.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아요. 아, 지금은 네. 기술적인 이슈가 더 많다 보니까. 그리고 거시적으로 살펴보실 것은 미국과 중국의 모습 정도로만 살펴봐도 될 것 네. 같고요. 이번 주는 딱히 그렇게 영향을 많이 끼칠 것은 없다라고 판단이 되는 시점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같이 보실 것은 이제 어제의 모습이죠. 어제의 이제 전체적인 나스닥의 모습인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전체적인 PPI가 예상치였던 0.4보다 0.2포인트가 낮게 나왔어요. 그래서 네. 전체적인 모습이 좋게 보이고요. 특히나 애플 같은 경우와 구글 그리고 이제 빅테크 기업이죠. 전체 나스닥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들이 네. 좋은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애플의 주가를 한번 가지고 왔는데요. 애플 역시도 중요한 저항대인데요. 150달러죠. 150달러까지 지금 이제 다다른 모습이고요. 여기서 지금 한번 눌러주긴 했지만 네. 더 상승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거시적인 이슈가 사실 좋기 때문에 같이 좀 나스닥이 올라가 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시점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좋았다가 어제 이런 뉴스가 떴어요. 새벽에. 네. 폴란드의 러시아 미사일이 떨어져서 2명이 사망했다. 그런데 폴란드라는 국가의 위치를 저번에 우리가 짚어봤는데 폴란드 위치 자체가 워낙 이제 전쟁을 벌이는 곳과 바로 옆이죠. 우크라이나 바로 옆인데 근데 이거에 대해 지금 많은 의혹이 있어요. 이게 사실 러시아군이 던진 미사일이 아니라 방어하다가 우크라이나가 이제 발사를 했고 네. 그거에 대한 미사일의 잔해가 떨어지면서 폴란드에 있었던 분들이 사망을 한 거다라는 이야기가 돌았거든요. 그 전까지는 사실 언론이 어떻게 갔냐면 이건 러시아의 짓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나토 가입의 이제 제 5조에 의해서 전체적인 나토에 이제 문제를 일으킨 분들에 대한 이제 반격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좀 들어갔어요. 지금 현재 네. 그런 제가 방금 전에 확인했을 때까지는 들어갔던 모습 좀 보여지고요. 지금 모습 같은 경우에는 아마 대응 사격과 이런 전쟁으로 인해서 좀 모습이 보여졌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전쟁의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좀 괴롭히기 때문에 이렇게 거시적인 이슈들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많은 이제 호재와 악재가 뒤엉켜 있어서 한 방향으로 한 번만 이렇게 쭉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은 드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거시경제적으로도 사실 지금 살펴볼 것이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나토 측에서는 어쨌든 러시아가 쏜 것으로 만약에 몰게 되면 미국 쪽에 좀 유리한 입장이 아닐까요? 네, 네. 그렇죠. 아무래도 미국 쪽에서는 제재할 수 있는 것을 조금 어떻게 보면 빌미를 삼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오히려 이제 나토 측의 편이 또 더 많이 들어주게 된다면 우리 방금 전에 봤던 오늘 영국 인플레이션율 이런 것들도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지금 가장 문제가 유럽 연합 국가들이거든요. 그래서 유럽 연합 국가들이 지금 겨울이 다다르면서 네. 그 전에 계속 문제가 되었던 천연 자원들, 가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계속 나토 측에 또 손을 들어준다면 아무래도 좀 힘들 수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네. 유럽 연합을 생각을 한다면 이번에는 사실 대응 사격을 해서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것은 뭐 러시아의 소행이 아니다라고 갈 가능성도 크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중간 선거도 끝이 났고 네. 이제 더 이상 표를 위해서 적대 관계를 이룰 필요도 없고 그리고 생각해 보시면 네. 독일의 총리 역시도 이제 중국 쪽을 향하는 모습을 많이 네.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서서히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이 겨울 전까지 나오지 않을까. 전쟁의 이슈들 역시도 겨울에 되면은 해결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모습들 역시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이렇게 나토에 오늘 또 급하게 소식까지 같이 살펴봤는데요. 또 어제 우리가 PPI가 예상치보다 하회하는 성적을 기록하면서 우리가 금리 인상 속도가 조금 늦춰질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의 발언도 나오고 있는데요. CPI랑 비교했을 때 CPI도 생각보다 하회하면서 두 개의 지표 모두 다 성적이 좀 좋게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원했던 피크아웃에 뭔가 정점을 찍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는데 PPI랑 CPI 이번에 좀 어떻게 보셨나요, 초아님? 네, 우선은 제가 봤을 때 역시도 네. 0.3을 예상을 했거든요, 시장 전문가들이. 그런데 네. 그것보다도 한 포인트가 더 하락을 해서 네네. 0.2%가 상승을 했고요. 네. 근데 전체적인 원래 그 전에 예측치, 컨센서스가 0.4%였는데 그것에 무려 0.2포인트가량이 더 하락한 네.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것 자체가 생산자들의 물가 자체가 떨어졌다는 건 당연히 공급에 있어서 하락을 했을 것이다라고 네. 보여지는데요. 우리 저번에 CPI 봤을 때 이런 표를 한번 봤을 겁니다. 그때도 상품의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CPI의 가격이 조정이 되고 이 전체적인 인플레이션율 자체가 조금 적게 나왔다라고 네. 판단이 되는 건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나머지 부분들은 사실 크게 변동이 없죠. 특히나 부동산 렌트비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떨어질 것에 반영이 되고 아직까지는 계속 오르는 모습을 CPI도 보여줬기 네네. 때문에 이제 앞으로 하락이 조정이 되면 결론적으로 CPI와 PPI가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이 지금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이제 실거래가 이루어지려면 시간이 더 걸리겠죠. 그래서 3개월, 4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더 한풀 더 꺾일 네.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런 예측치는 우리뿐만 아니라 월가에서도 생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월가에서도 내년에는 이런 우리가 말하는 연준에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PC예요. 네. 개인 소비자 물가 지수인데 PC가 정말 많은 한풀 꺾일 것이다. 그리고 예측치보다 네. 조금 높긴 하겠지만 그래도 2.9% 정도로 네. 하락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같은 네. 시장이 아마 나스닥이 조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일 건데요. 네. 다만 이제 같이 살펴보셔야 할 것은 고용 지표인데 고용이 지금 계속 제가 한풀 꺾였다. 그리고 앞으로도 또 말씀드릴 건데 고용이 지금 구조조정이 많이 단행이 되고 빅테크 기업들이 아무래도 많이 좀 힘들어질 네. 거잖아요. 그래서 실적에 대해서 다음 분기쯤 되면 또 실적에 대한 압박이 나올 거고 그때쯤 되면 나스닥이 다시 한번 정돈이 되는 모습 네. 그리고 하락하는 모습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같은 상황에서는 그런 문제점들을 뒤로 하고 그렇게 기다렸던 호재들을 위해서 호재들이 떴기 때문에 잠시 동안 올라주는 장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네네. 내년쯤 되면 내년에 다시 1분기 실적 발표가 되면 전체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단행이 됐겠죠. 네. 그래서 전체적인 이런 실적이 좋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서 이제 어닝에 대한 문제점들이 발견이 되면서 네. 전체적인 주가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비트코인의 이제 디커플링 현상으로 오히려 또 그때 비트코인이 올라줄 수 있는 거고요. 그 전에도 이제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 조금 이따 더 차트를 보실 건데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 비트코인이 지금 위로 올라가느냐 아니면 하락했다가 올라가느냐 그 두 가지 중 하나에 이제 기로에 서 있는데 중장기적 관점으로는 비트코인은 우상향하지만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모습이 좋고 다음에 있을 실적에 대한 압박감 덕분에 좀 하락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PPI와 또 CPI가 좋게 나온 결과를 토대로 PC 개인 소비 지출이 한풀 좀 꺾일 것이라는 예상이 있고요. 또 고용 지표를 우리가 봐야 할 텐데 빅테크의 실적 압박이 계속되면서 아무래도 나스닥이 정돈되면서 좀 하락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직 부동산과 렌트비는 오르는 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잡힌다면 조금 더 CPI가 떨어질 수 있겠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내년 1분기 실적 때 실적이
실적이 아마 좋지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또 그 부분에 있어서 나스닥이 한풀 꺾일 거라는 예상까지 좀 해주셨습니다. 아까 중국 쪽에 좀 움직임도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중국의 지표는 좀 어떻게 되나요, 초아님? 중국 산업 생산 그리고 고정자산 투자뿐만 아니라 소매 판매 모두 예상치보다 하회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은 오히려 좋지 못한 모습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위안화가 자체가 꺾였다는 거기 네. 때문에 지금 원달러 환율은 지금 많이 소폭이 아니죠. 대폭 이제 회복이 된 모습이 보였고 네. 그 모습의 중점에 있는 건 사실 우리나라의 모습인 거고 달러 인덱스 자체가 많이 그렇게 꺾였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이런 경제 지표 발표 결과가 중국 쪽에도 좋지 못하게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문호 개방을 6개월 내에 한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중국이 문을 열 것을 준비를 하고 있고 제로 코로나를 완화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이미 시장에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도 이제 계속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고 그런데 이게 그전엔 찌라시 수준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이제 아무래도 3년도 정리가 되었고 그래서 그 후로 이제 이런 모습들이 계속 보여주면서 경제 지표 발표 결과가 좋지 못하게 나오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세계의 우리 심장이라고 할까요? 네. 세계의 어떻게 보면 가동되는 여러 가지 팔과 다리 역할을 하는 중국이 6개월 내에 열어준다면 당연히 그쪽으로 돈이 몰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된다면 결국에는 열리기 전에 또 한 번 지하 자금으로도 돈이 몰릴 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히나 전쟁 같은 경우도 계속 이렇게 공습을 하고 뭐 100여 발을 날렸다고 하더라고요. 미사일도. 네. 결국 중국과 이런 러시아의 관계를 우리가 떼어내야 떼어낼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모습 자체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전쟁이 끝나기 전에 다시 한번 좀 뭔가를 이뤄내보자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래 지하 자금으로 돈이 몰릴 수 있다. 그래서 중국 쪽에 이제 아무래도 그전부터 계속 대두가 되었던 중국 정부의 코인 개입 그리고 코인 네. 거래소의 뭐 운영 같은 것도 중국 정부가 개입해서 진행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런 경제 지표 발표 결과를 봤을 때 이런 모습이 좋지 못하게 되고 이런 모습이 보인다면 해결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보일 것이다. 네. 자, 그래서 문호 개방을 할 거고 그러면 이제 코인에 대한 규제도 조금 더 완화될 수 있을 것이고 네. 중국 정부가 이런 것들을 또 가만히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정부의 개입이 있을 수 있고 네. 그것이 코인 시장의 돈을 돌아가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로 판단이 네. 되는 겁니다. 네, 지금 중국 지표를 우리가 봤을 때 예상치보다 하회했는데 이 부분은 미국과 좀 상이하게 하회했던 부분이 좀 안 좋게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위안화가 좀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중국에서는 문호를 개방한다라는 입장을 좀 바꾼 것 같습니다. 현재 제로 코로나를 완화하겠다고 또 말을 했고요. 또 이렇게 된다면 지하 자금으로 돈이 좀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비트코인 시장으로 유동성이 좀 더 많이 흐를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연준 의원들의 발언들도 좀 살펴볼 텐데요. 이번에 PPI가 나오고 나서 연준은 원래 거의 대부분이 매파적인 발언은 했지만 비둘기파적인 발언도 살짝은 나오곤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매파적인 발언이 우세한 상황인데요. 윌러 이사는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에 가까워질 때까지는 금리 한동안 높은 수준으로 좀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레이어 연준 부의장은 아마도 곧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는 시기가 좀 오지 않을까라면서 좀 상반된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현재 연준 의사들 의견 좀 어떤가요, 초아님? 우선은 CPI 발표 이후의 발언들을 네. 좀 가지고 왔는데요. 전체적인 주요 연준 의원 발언을 좀 정리해봤을 때 그래서 누구는 더 해야 된다, 누구는 더 이제 늦출 필요가 있다, 속도를 네. 늦출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연준 의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봤을 때 이게 결론적으로는 금리 인상이 전체적으로 CPI나 PPI가 낮게 나오는 걸 봤을 때 먹혔다는 거잖아요. 네, 이게 좀 맞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먹혀 들어갔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 결론적으로는 그 전에 비해서 지금이 하락한 것이지 7.7%도 높다는 거죠. 그 전까지 생각했을 때 5%, 6% 역시도 네. 높았던 부분인데 우리가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월가에서 말했거든요. 그래서 월가 예측치가 PC가 내년에 2.9%라는 건 네. 사실 1%나 2% 정도로 예측을 했는데
그래도 그것보다도 거의 1포인트가량이 높은 거라서 이제 월가 쪽에서 이야기한 게 이런 하락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니라 이런 연준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럼 이게 먹혀 들어갔으니 더 단행해야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는 50bp를 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천천히 속도 조절을 할 가능성은 크죠. 그렇지만 이제 이게 끝이다. 이게 정말 좋은 모습이다라고 낙관적으로만 생각하시기에는 아직 이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CPI나 PPI가 인플레이션율이 지금 그 전 수준으로 돌아가려면 아직 멀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 이게 오히려 좋은 기회고 앞으로도 더 이제 완화가 될 것이다라는 굉장히 낙관적인 모습들로만 가져가면 조금 힘들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미 해외 언론에서도 사실 이미 CPI나 이런 모습들이 좋게 나왔지만 결국엔 네. 프로그래밍의 문제 때문이다라는 비판을 한 적이 있어요. 이게 누구를 뭐 뽑아서 이런 인플레이션을 내는 것이냐라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 전에 생각해보면 달러화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네. 달러화의 가치가 높아진 것이 이제야 반영이 돼서 이제 아무래도 상품의 가격 자체가 이제 수입해올 때 싸게 어떻게 보면 산 거죠. 그리고 팔 때는 오히려 비싸게 팔게 되면서 전체적인 상품의 가격이 조절이 됐기 때문에 나온 수치라서 이번 한 번만으로는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있을 인플레이션율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살펴볼 네. 필요가 있고 다른 이제 악재들로 사용될 수 있는 재료들이 충분히 많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은 인플레이션이 우리가 피크아웃이 됐다는 것이 확인이 되려면 우리가 다음 CPI까지 확실하게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강달러 현상이 지속이 된 부분 아직 반영이 많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표적으로 몇 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현재 빅테크 기업들의 이렇게 해고, 칼바람이 분다라고 하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런 정리 해고 수순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디즈니와 넷플릭스까지 좀 들어온 것 같은데요. 트위터, 메타 또 아마존까지 이렇게 해고 소식이 보이고 있는데 현재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이렇게 실적 압박을 받고 또 고용 시장까지 어떻게 보면 서비스비가 늘어난 거죠. 이렇게 임금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직원들을 좀 줄이려는 모습이 미국 경제에도 지금은 뭐 괜찮을 수 있겠지만 나중에는 혹시 버틸 수 있을지 좀 궁금한데요. 네, 우선은 네. 조금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11월과 12월은 우리 소비의 날이거든요. 네. 항상 1년으로 기준을 해봤을 때 소비가 많은 달을 보면 거의 마지막 달에 이제 좋은 시장의 흐름이 좋으면 마지막 달에 소비가 늘죠. 당연히 네. 그 전에 쓰지 않았으니까 이번에 좀 쓰자. 그래서 11월 달에 중국의 광군절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크리스마스 그리고 블랙 프라이데이 이런 네.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소비가 늘어나야 할 시점인데 보시다시피 아마존이나 이런 곳들은 이럴 때 가장 수혜를 많이 보는 기업이거든요. 네, 맞아요. 그럼에도 1만 명 이상 해고한다는 건 사실 그만큼 소비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네. 이제 해고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트위터, 메타 그리고 이제 아마존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OTT 기업들이죠. 우리 네. 그 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성장을 거뒀던 기업들 역시까지도 같이 구조조정을 할 거고 다른 것들 역시 생각해 보시면 애플 같은 경우도 아이폰 14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네. 실적 방어가 됐지만 다음에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잠잠하더라도 빅테크 기업에서는 이제 그런 구조 조정들이 정해진 수순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게 일론 머스크가 행동을 하면 3, 4개월 뒤에 다른 기업들에서 이런 행동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네. 왜냐하면 가장 시장에 민감하고 주가를 지키는 거에 가장 발빠르게 행동하는 사람이 일론 머스크인데 네. 일론 머스크가 이제 가장 먼저 그렇게 조절을 했죠. 테슬라의 네. 이제 인원들을 많이 감축시키면서 이런 모습들을 좀 이끌어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우리가 봤을 때 이런 구조조정이 긍정적인 면모도 있어요. 왜냐하면 네.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여러 가지 값상 노동력들을 유입을 시키면서 약한 경제 침체를 일으킨 다음에 이 전체적인 시장이 좋게 굴러가게 한다는 것은 있지만 말씀 주셨던 대로 실적에 대한 부담감과 좋지 못할 것이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사전에 차단하는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내년 상반기에 실적이 좋지 못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이미 일어난 사실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안 그랬으면 이렇게 중요한 날에 이렇게 많은 사람을 해고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네. 판단이 되기 때문이고요. 전체적으로 지금은 낙관적이지만 지금 자체는 이제 좋게 나왔지만 내년부터는 조금 더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이런 상황에서 나스닥이 좋지 못하게 될 때 방금 전에 우리가 말했던 디커플링 현상이 네. 이제 아무래도 비트코인 쪽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서 다시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은 괜찮을 수 있겠지만 다음을 기약을 해서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임금을 좀 노동력을 높게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고가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지속이 된다면 나중에는 우리가 비트코인 쪽에서는 디커플링 현상을 볼 수 있어서 우리 시장에는 좀 긍정적으로 다가올 수 있겠다는 점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우리가 FTX 파산 신청을 이번 주에 했는데 이게 또 미국 재무부 장관이나 아니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우리 시장을 좀 규제하려는 움직임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조금 더 규제법이 좀 마련이 될 것 같고, 우리가 루나 사태라고도 하고 제2의 엔론 사태라고도 하는데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시나요, 초아님? 네, 아무래도 이제 규제는 당연히 들어올 것이다라고 네. 판단이 되고요. 사실 2022년에 굉장히 굵직한 사건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같이 좀 이야기 드리자면 서머스 전 재무부 장관이 FTX 파산이 단순히 이제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기 행각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엔론 사태가 뭐냐면 2001년에 있었던 에너지 기업인데 1996년부터 약 5년간 실적을 굉장히 많이 펌핑을 시켰고 네. 지금 FTX와 비슷한 점이 좀 많았어요. 맞아요. 1년 동안에 굉장히 폭발적인 상승을 하면서 이제 칭송받는 기업이다. 그때 당시에는 많은 분들에게 약간 희망이 되는 그런 기업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재무제표가 사실은 다 거짓말이었던 네.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일어났던 여러 가지 파동들이 엔론 사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FTX가 이제 샘 뱅크먼이 아무래도 이제 사임이 되면서 새롭게 나왔던 FTX 그 관련되어 있던 대표 정리하고자 들어갔던 대표 역시가 엔론 사태와 관련이 있었던 인물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방금 전에 올 때 보니 FTX 네. 새로운 대표 역시도 사임이 됐다는 네. 그런 기사를 봤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 코인 판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점이었던 FTX의 대표죠. 샘 뱅크먼이라는 사람 자체가 이제 그전에도 이제 엔론 사태라는 이야기들을 계속하면서 끄집어냈던 것은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과연 처음 했을까라는 이런 행동이 과연 처음일까라는 생각을 네.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제가 좀 살펴본 건데 어제 제가 코코아 톡방에 미리 말씀드렸어요. 가장 네. 먼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어제 오전에 그 후오비 관계자가 이제 루나 사태와 3AC 사태의 주범 역시도 샘 뱅크먼이다라는 이야기를 네.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루나 사태와 연결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좀 많은 분들이 배신감을 가졌을 수도 있다라고 네. 생각이 드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했냐면 우리 루나 사태랑 이제 3AC 사태가 일어난 이런 연도 날짜를 보면 거의 5월 말에서 6월 초라고 네네.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뉴스 기사들이 대부분 5월 말이나 6월 초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전체적인 청산량을 가지고 네. 왔는데 1년치 청산량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방금 전에 말했던 6월 달의 청산량이 굉장히 많죠. 네. 그리고 지금 있었던 FTX 파산 사건 이렇게 두 번 이렇게 많은데요. 그런데 같이 살펴보실 것은 이제 이것이 바이낸스의 롱 물량 청산량인데 바이낸스는 이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FTX의 모습을 좀 보시면 FTX는 이렇게 많은 물량이 청산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제기된 의혹이 뭐냐면 이제 후오비 공동 창업자가 이야기한 것은 네. 사실은 관련이 있고 이분이 썼던 이런 샘 뱅크먼이 썼던 방법은 카운트 거래라고 해서 네네. 많은 분들이 몰려져 있는 거에 반대되는 거를 이제 강한 물량을 투입시키고 네. 이제 많은 배우를 투자시켜서 이 청산량을 다 가지고 오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나쁜 짓이죠. 그렇게 네.
행동을 했기 때문에 루나 사태가 일어났고 이런 3H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네. 이때 청산량을 비교해 보면은 숏과 롱의 청산량이 대부분 80%가 FTX에서 일어났거든요. 네. 그런데 전체 거래량의 거의 바이낸스 10분의 1 수준이기 때문에 네. 천상량을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이상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평상시의 천상량과 지금 비교해 보시면 거의 3배, 4배, 5배 이렇게 높은 분량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네. 그렇다는 건 의도적으로 누군가가 개입을 했다는 거고 그 개입을 했다는 것이 패깅을 깼던 루나 네. 사태 패깅을 깼던 인물이 샘 뱅크먼이다라고 밝혀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의혹에 불과하지만 이제 제가 찾아봤을 때는 샘 뱅크먼에 의해서 좀 일어났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고요. 이제 천상량을 계속 비교하시다 보면 숏 물량 역시도 비슷하고요. 숏 물량 역시도 바이낸스에서 일어났던 천상량보다 이제 FTX에서 일어났던 천상량이 평상시엔 없다가 네. 중요한 시점에서만 항상 펌핑이 되거든요. 이런 모습들 역시도 샘 뱅크먼이 행동을 했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생각하시면 네. 방금 말씀해 주셨던 이제 개입이 있겠죠. 정부의 개입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것을 원치 않을 것이죠. 이제 좌우창펑 얘기한 대로 이제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뭐 자율적인 규제를 하겠다라고 네. 이야기하고 좌우창펑이 6개 정도를 지킬 것을 선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자율규제보다는 많은 분들께서 좀 무섭죠. 이런 상황에서 투자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네. 말씀하실 건데 그런 것들을 규제하기 위한 방안들이 많이 나올 것이고 그나마 조금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좀 친화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방향성으로 이끌어가서 규제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이번에 FTX 사태로 지금 샘 뱅크먼이 루나 사태의 주범이었다라는 것까지 좀 밝혀지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FTX가 이런 고객의 모든 포지션 같은 정보를 이제 취득을 해서 샘 뱅크먼 프리드는 이것을 또 이용해서 그 특정 포지션에 반대 포지션 거래를 진행하면서 계속해서 청산을 시켜왔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3L 캐피탈 그런 부분 막아낼 수 없었던 부분인 것 같고요. 또 좌우창펑 바이낸스 CEO가 이런 사실을 알게 되어서 좀 격분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좌우창펑은 샘 뱅크먼 프리드가 이런 멀스트리트 세력과 좀 맞물려서 우리 암호화폐 시장을 무너뜨리는 모습에 굉장히 좀 분개를 한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한 폭로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지금 이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현재 FTX 어쨌든 파산 신청을 했고 지금 이런 것들까지 밝혀지고 있는데 만약에 루나 사태의 공범이다라고까지 밝혀진다면 샘 뱅크먼도 권도영 대표처럼 좀 도피를 면치 못하지 않을까요, 초아님? 지금 그래서 바하마에 있잖아요. 네, 있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조금 안타까운 사실은 권도영 대표 자체도 지금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제 비슷한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속상한 이야기지만 이제 그 전까지 선거 자금으로 굉장히 많은 돈을 민주당 쪽에 맞아요. 냈어요. 그런데 네. 이번에 선거 결과가 민주당 쪽에도 유리한 쪽으로 나왔거든요. 상원 의원의 모습이 제일 중요한데 네. 상원 의원이 사실 생각했던 것보다 거의 그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보인다면 결국엔 이 샘 뱅크먼이 잡혀왔을 때 연루되어 있을 정치인들이 많다는 거죠. 네. 그래서 잡히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네. 아마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규제를 받고 이제 조금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른 이제 세력 이런 좌우창펑이나 이런 기금을 뭐 발전한다고 네. 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아무래도 이제 언제 그렇게 될지 이제 같이 보셔야 될 거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게 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제 또 스냅샷을 찍어서 또 이렇게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많은 네. 분들께서 만약 피해를 보셨다 한다면 이제 핸드폰 업데이트 막아 놓으신 다음에 그것을 그냥 두시는 것이 지금 상황에선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현재 상원의 경우에는 민주당이 50석을 어쨌든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원은 민주당이 가져갈 것으로 유리가 됩니다. 예상이 좀 되고 있고 FTX 쪽 샘 뱅크먼 프리드가 민주당 쪽의 친화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계속 그 중간 선거에 대한 결과가 딱히 달라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샘 뱅크먼 프리드를 잡을 수 있을까라는 확률에는 좀 예상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이렇게 크립토 시장에 미래까지 좀 살펴봤는데 아무래도 이런 시장 속에서는 규제가 좀 필요할 것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올 것 같고요. 이런 규제 속에서도 비온 뒤 땅이 굳듯이 좀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가 지금 한 발 딛고 좀 일어서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1부에서는 이렇게 거실 경제와 또 FTX 사태까지 좀 살펴봤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2부에서는 항상 초아님과 같이 보던 기술적 분석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먼저 전체적으로 좀 살펴볼 텐데요. 현재 시세 16K에서 17K 구간 정말 아슬아슬하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비트코인 지금 어떻게 보시나요, 초아님? 네, 우선 비트코인 차트 같이 보실 네. 거고요. 일부러 멀리서 주봉상으로 찍었습니다. 지금 이 분홍색 선이 무슨 선이냐면 우리가 비트코인이 하락했을 때가 작년 11월 달인데 이때 비트코인 가격이 66K 부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하락했던 추세 라인을 일직선으로 그은 선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분홍색 선을 따라서 지켜봤을 때 지금 이 분홍색 선 아직도 보이시죠? 이건 네. 일봉상 모습이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삼각형으로 지금 모습이 한 곳에 모여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한 시간봉으로 자세히 더 볼 건데요. 한 시간봉으로 보시면 이제 좀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모습 보시면 이 분홍 색깔 우리 계속 유지가 되었던 하단 추세선 하락 추세선과 네. 그리고 지금 단기간의 모습을 보면은 상단으로 올라가는 상승 추세선이 또 그려집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 노란색 선 보이시죠? 이것은 단기간에 우리가 유지가 되었던 단기 저항선인데요. 결국에 이 세 가지 선이 지금 시점에서 딱 맞물리는 시점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그 아래로 내려가게 된다면 또 아무래도 시장의 이런 차트적인 영향보다도 네. 아무래도 그런 이야기들이나 이제 내일 있을 리플에 대한 소송 같은 것 아니면 네. 이제 오늘 또 얘기할 수 있죠. 좌우창펑이 지금 이때 상승했던 이유들 역시도 이제 차트적인 이유가 아니라 갑자기 상승했던 것이 좌우창펑의 구제기금을 이야기하면서 네, 전체적으로 상승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개인 지갑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께서 이미 다 인출하시고 좀 많은 분들께서 떠나가신 시장이에요. 그래서 네. 이렇게 가벼워진 시장이라서 결론적으로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고 그 여건을 충분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보여질 때는 결국에는 위아래의 방향성이 좀 확실하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근데 지금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이 하락분 보시면 이 주봉상으로 떨어지기만 했던 시장이 사실 그냥 하락만 하진 않을 거잖아요. 이제 네. 다시 회복이 되고 반등도 일어나는 모습이 무조건 보일 거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 파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미 하락의 마지막 단계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이제 이 삼각형이 모였기 때문에 이 모인 시점에서 변동성이 유발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이 아래 보시면 이제 제가 잘렸는데 거래량 자체가 사실 많이 실리지가 않아서 네. 거래량이 실리지 않기 때문에 1년 동안 유지되었던 이 선을 뚫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아래로 하락을 잠시 해줬다가 반등을 일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는 장이고요. 하락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최대한 많이 보는 것이 좋죠. 그래서 네. 이 우리가 찍어줬던 부분이 16K
선까지 16K나 15.5K 선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같은 상황에선 그래서 좀 위험한 모습을 좀 보여주기 때문에 네. 비트코인의 위치를 꼭 확인하시고 잠시의 반등이죠. 뭐 칠리즈라든지 이런 네. 알트코인들이 상승을 하는데 그것에 너무 이렇게 연연해서 지금은 또 이제 들어가야 될 때가 아닌가요? PPI가 네네네. 좋게 나왔는데 들어가야 될 때가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시면 오히려 다 잃으실 수가 있다. 그래서 네. 지금 현재는 비트코인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연쇄적인 작용이 아직 네. 일어나지가 않았거든요. 생각해보면 FTX에 거래했던 사람들이 100만 명이라고 하는데 그 100만 명의 지갑이 묶여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맞아요. 그래서 시장 참여자 자체가 줄었고 아. 그리고 이제 연결되어 있는 회사들의 문제점들이 아직 덜 터진 상황에서는 네. 섣부르게 판단해서 진입을 하시는 건 조금 비추천이고요. 네. 만약에 진입을 하셨다 한다면 이제 무조건 저항대를 보시고 지지선까지 하락할 수 있고 그 아래 떨어지면 더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선을 정해놓으시고 꼭 매수 매도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중장기적 관점으로 보면 지금 위치 역시도 굉장히 저점이기 때문에 네. 역시도 이제 좀 모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저번 주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건 지금은 현물의 장이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지금 같은 저항, 중요한 지지선에서 모아가시다 보면 결국에는 이제 상승으로 이끌어질 수 있다라고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비트코인 방향성을 봤을 때 위와 아래 두 분 다 뚫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방향성을 결정을 하고 들어갈 때는 아니지만 현재 개인 지갑에 인출이 많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 상황 충분하다는 점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하락을 하게 된다면 16K 또는 15.5K 부근까지 할 수가 있겠다. 만약에 그 지지선이 뚫린다면 한파동 더 하락을 할 수 있다는 점까지 좀 얘기를 해주셨고요. 우리 지금 현재 뭐 칠리즈나 다른 코인들 많이 상승하는 코인들 보이는데 이런 것들 따라가셨다가 오히려 더 많이 잃게 될 수도 있다라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뭐 중장기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저점이기 때문에 물량을 모아간다는 관점에서 투자를 하신다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현재 기관의 매집 상황은 좀 어떻게 되나요, 초아님? 네, 이게 지금 기관 매집도고요. 네.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비트코인의 매집이 늘었거든요. 이렇게 하락을 많이 했을 때 매도했다고 생각하셨을 텐데 지금 네. 보셨다시피 비트코인 양 자체가 늘어났다는 거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관이 봤을 땐 지금이 절호의 찬스다라고 생각할 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던 대로 중장기적으로는 좋은 모습이 보일 것이고 네. 단기적으로는 조금 떨어질 수 있다, 더 떨어질 수 네.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기관 매집에서 나오는 거고요. 숏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이 네. 떨어진다라는 단기안의 모습들, 우리 옵션에는 지금 물량이 늘었어요. 그래서 네. 단기안적으로는 하락할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어차피 아래로 내려갈 거고 그 다음에 반드시 반등할 거기 때문에 그 반등은 무조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비트코인 양 자체는 늘어난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같이 지켜보셔야 할 것은 트론이랑 솔라나의 개수인데요. 개수가 네.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트론과 솔라나는 이번 이슈에서도 가장 취약한 모습들을 좀 네, 많이 맞아요. 보여줬고 트론은 특히나 이제 FTX 거래소에서 트론으로만 밖으로 빼줬거든요. 네. 이제 그래서 48배 이상의 가격을 보여주었는데 네. 이런 가두리 펌핑이 일어났을 때 가장 이득을 많이 본 사람이 누구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FTX도 당연히 이득을 받겠죠. 트론과의 이제 무슨 네. 커넥션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영향이 좀 많이 갈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아무래도 후오비도 있고요. 그런 영향이 좀 가는 거래소들을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참에 좀 정리를 좀 하시고 이제 바이낸스는 안전한 거래소로 좀 옮기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트론과 솔라나의 개수를 점점 줄여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기관의 매집은 항상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새롭게 많이 좀 매집을 했던 건 폴리곤과 리플이고요. 네. 이제 앞으로 또 이제 지켜보실 것은 폴리곤과 리플 그리고 비트코인 정도 큰 상승분이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현재 뭐 기관 매집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기관의 입장에서는 현재 물량을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점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면서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매수를 들어간 부분이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물량은 좀 올라가고 있고요. 트론과 솔라나의 개수는 좀 낮아지고 있다는 점. 기관의 매집
이유에서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 현재 뭐 FTX 거래소에서 이번에 파산 사태가 일어나기 직전에 좀 트론은 좀 구출을 해준 상황이기 때문에 트론은 빠졌고요. 따라서 이렇게 트론 또 저스틴 선이죠. 저스틴 선이 FTX 쪽에 좀 자금을 조달해주겠다, 좀 지원 요청을 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성사가 안 된 거죠. 사실 네. 많은 분들께서 저스틴 선이 이야기를 하는 거를 동감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네. 너무 말을 많이 번복하기도 하고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더 봐야 될 것 같지만 네. 지금 상황 자체에서는 사실 성사가 될 수 있을까? 성사가 안 됐겠죠. 안 네. 될 것이고 지금 저스틴 선 자체도 USDD라고 해서 관련된 네. 스테이블 코인이 있는데 그거 자체도 지금 유지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가 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트론에 대한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들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트론은 그리고 백서적으로 찾아봐도 이제 이자율을 30% 정도 준다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네. 그 자체로도 많은 분들께서 좀 경계하셔야겠죠. 그렇게 네. 높은 이자를 주는데 믿기는 이게 힘들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좀 이슈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트론 사태까지 좀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기관이 폴리곤과 리플의 매집이 좀 뚜렷했던 것 같습니다. 폴리곤부터 같이 초아님과 살펴보실게요. 네, 우선 폴리곤이 가장 좀 좋은 모습을 보인 이유가 6월 달에 저점은 여기였는데 이번 사태에는 거의 피해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1,200원대를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가장 마지막 라인이 1,000원대였거든요. 결국엔 1,000원대를 깨주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겠죠. 왜냐하면 폴리곤은 지금 많은 기관들의 매집이 좀 시작이 되고 있고 그리고 폴리곤이 그런 기술적으로 이더리움이 해결하지 못했던 것들 해결을 많이 해줬거든요. 그래서 속도적인 측면이나 아무래도 가볍다 보니까 조금 더 투자하기에 편하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방금 전에 봤던 기관 매집 역시도 폴리곤의 상승이 눈에 띄었어요. 네. 그런데 사실 알라메다도 폴리곤에 이제 2% 정도 투자를 했거든요. 그런데 네. 전체적인 시총에 비해서는 사실 크지가 않은 물량이기 때문에 이제 정리가 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네. 그리고 같이 살펴보실 것은 폴리곤과 이제 전체적인 코인의 관계인데 결국에 이더리움의 고래들이 폴리곤을 매집을 많이 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더리움 고래들이 좋아하던 코인이고 이제 그런 연결성도 많이 가지고 가야 돼요. 네. 왜냐하면 이런 NFT 사업도 같이 이제 폴리곤을 쪽으로 좀 한다고 하고 또 이제 앞으로의 호재도 많이 띄워줄 것이기 때문에 네. 이제 저항과 지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폴리곤은 지금 보니까 하락했을 때 1,000원대를 꼭 지켜주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1,000원을 깨트리게 된다면 당연히 이제 밑이 많이 빠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들어왔던 물량이 워낙 커서 여기서는 하락을 조금 좀 안 할 수 있다. 그래서 네. 지금은 좀 지켜줄 수 있다. 그래서 분할적인 측면에서 또 들어간다면 많은 이득을 또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리플인데요. 폴리곤과 리플은 이제 특히나 리플 같은 경우는 소송의 긍정적인 전개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리플 측에 조금 유리한 이제 그런 법정 의견서의 제출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내일 있을 이런 법적인 건 역시 좀 영향이 긍정적일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폭등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리플은 또 상승을 해주게 된다면 이런 문제점에서 해결이 된다면 리플과 관련된 코인 또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리플은 너무 무섭다라고 생각하시면 리플이 오르면 꼭 같이 가는 코인들이 있어요. ISO 2002라고 해서 이제 결제 시스템의 변화, 그 스텔라 루멘이라든지 이제 관련되어 있는 코인들이 많기 때문에 리플이 오르는 것을 보고 그 아래에서 하위가 되는 코인들을 살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것은 본인의 성격에 맞게 투자자분들의 모습에 맞게 접근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현재 폴리곤과 리플 이렇게 짚어주셨는데요. 폴리곤은 1,200원대 지금 유지 중인데 1,000원대를 좀 깨지 않으려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폴리곤, 이더리움의 기술력을 좀 부분적으로 해결을 해준 느낌이었고 이더리움의 고래들이 폴리곤을 많이 매집했던 부분 지금의 FTX 사태에서 유일하게 좀 버텨주고 있는 코인으로서 우리가 좀 살펴봤고요. 또 두 번째로는 우리 리플 내일 또 소송에 관해서 계속해서 전개 소식이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리플 쪽도 가격이 좀 오를 것이다라는 예상은 해주셨지만 리플이 좀 무섭거나 들어가시기 좀 어려우신 분들은 스텔라 루멘 쪽이나 하위 코인들 이런 부분들 공략해보셔서 수익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결제 관련해서 호재도 있는 코인이 있다면
당연히 우리 트위터와 관련이 된 도지코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마지막으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네, 구글 클라우드의 결제 코인도 네. 있고 이제 도지는 이제 아무래도 트위터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네. 도지가 앞으로의 상승폭이 클 것이다라고 생각이 네. 되거든요. 결제 코인으로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코인이고 또 일론 머스크 자체도 그 전에 이런 일을 해본 사람이죠. 그래서 그렇게 행동을 많이 할 것이기 때문에 도지 코인의 지금 위치도 나쁘지 않고 앞으로도 폭발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니까 더 자세한 것은 1시 반에 오셔서 질문해 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2부에서는 비트코인과 리플, 폴리곤 또 도지코인까지 같이 살펴봤습니다. 오늘 배우신 부분들 정리하면서 투자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좀 더 자세한 매매 방법과 또 차트 분석 저희가 오후 1시 반부터 이어갈 겁니다. 오후 1시 반에 무료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컴퓨터로 들어오실 분들은 박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좌측 하단 보시면 투더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전문가님들의 실시간 무료 방송을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핸드폰으로 함께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께서 매일 쓰고 계시는 녹색 창에 투더골드문 검색하셔서 상단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잠시 뒤 오후 1시 반부터 초아님의 무료 방송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